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흔히 우리가 수도권 그러잖아요. 수도권도 서울권, 경기권, 인천권이 있고, 경기권도 경기 남부권, 북부권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경기도 북부권에 왔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그리고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이렇고 실제로 다 인접해 있어서 생활권도 이 경기도 북부권이라는 생활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경기도 북부권에서 지금 출마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자유파 훌륭한 후보 5분을 모시고 합동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후보가 5분 나왔으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도 5개입니다. 그 중에 전국 주사파한테 지금 3군데를 뺏기고 있고 2군데는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는 안 된다 싶어서 도전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입니다. 저희 제일 오른쪽부터 자기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용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양주시 예비후보입니다. 박종석 후보. 예.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2가지입니다. 저희 양주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12년 동안 3선을 계속 민주당 의원이 지금 정권을 잡고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통적으로 강한 지역이지만 지금 신도시가 유입이 돼가지고 진보 성향을 가진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지만은 아직까지도 젊은 보수층이 넓고 두터운 지역이 또 양주 지역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지금 진보 세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한테 뺏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주 보수의 적자이기 때문에 제가 꼭 출마를 해가지고 요번만은 뺏어가지고 와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제가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도 했고 좋은 성과도 거행을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후보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경기북도가 무척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법부에서 풀어주지 않는 각종 규제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법들이 중첩, 삼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구역법, 그 다음에 양주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이 있어가지고 자연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규제법이 있다 보니까 경기북도가 특히 저희 양주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 입성해가지고 반드시 그런 규제법을 풀어가지고 양주가 좀 발전된 그런 미래의 상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라는 단데 이자가 이재명 캠프 전체의 좌장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그램에 징계하는 거 가지고서 병원에 있는 이재명이랑 텔레그램 메시지 주고받은 게 바로 정성호인데 정성호 잡기에서 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제 박종석 후보부터 이제 답변 차례가 됐어요. 지금 여기에는 지역구로 따지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예비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역 의원을 몰라서가 아니라 동두천 연천의 김성원 현역 의원, 또 포천 가평의 최춘식 현역 의원은 저하고도 아주 잘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만 오늘 저희가 이렇게 5분의 후보를 모시고 토론을 하는 것은 국민적 여망인 새로운 정치를 할 새로운 인물들을 우리 자유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리는 질문은 국회에 입문하면, 당선이 돼서 국회에 입문하면 또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이 여의도 사투리와는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정치를 잘해낼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아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지지해 주실 건데, 여러분들은 내가 국회 들어가면 새로운 이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또 선거 과정에서부터 내가 이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각오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87년 이후 37년간이나 쾌쾌 묵은 이 낡은 정치 구조와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고 넘어서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도 전혀 새로운 인물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재정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분의 예비 후보가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각오와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 답변하시죠. 네, 저도 그 TV를 언론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고 또 지금 지역구에 있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태들이 언론하고 지역에서 많은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진짜 국민의 대표로서 이런 행태를 벌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위선적인 행태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도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는 국회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국민만 바라보고 또 국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법이 제정되는 그런 현실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그 양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각종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기반 시설들이 뭐 철도 사업, 그다음에 도로 사업, 교통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이 없습니다. 또 지방에도 재정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개를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기반 시설을 좋게 착공을 하죠.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이 기반 시설이 언제 시작이 착공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라의 돈이 없다면은 외자 유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문영 출마해야 됩니다. 자, 박정성 후보 순서입니다. 예, 저는 지금 복지그리다라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복지그리다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노인 해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많이 투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40%에서 지금 많게는 50%까지 복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게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피드백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면은 보건복지위에 가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뭐가 규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해소를 시키고 지원되는 부분은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 공직생활을 40여 년을 했기 때문에 행안위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지금 전국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포함해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적정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어떤 기반들이 마련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사기도 진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부분들이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안위에 좀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정성 후보 어떤 분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정성 국회의원 예비 후보 아내 신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남편은 40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진짜 청렴결백하게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었고요. 그 회사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박정성 예비 후보를 양주시에 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년 공무원 하면서 뭐 집에 뭐라도 갖고 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하나는 어렵게 사셨네요. 그래서 가족들이 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문열 출마해야 됩니다. 우리 박정성 후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잊지 못할 순간들은 있습니다. 뭐 저희 집사람, 남사람 또 만났던 그런 상황 등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40여 년 동안 그 공직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뭐 평탄하게 40년 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냥 상황들이 있은 다음에 근데 제가 정년퇴직을 12월 4일 했습니다. 2018년.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각 뭐 국회의원, 시장님 다
다 기관단체장 또 시민들, 지인들 다 모여가지고 퇴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 인사말 그대로 인사를 하고서 딱 했을 때 뒤돌아보니까 시장이 거기서 막 지장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순간에 보는 순간에 그냥 나도 울음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참석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울음바다가 돼버리니까 이게 내가 여태 그 살아본 게 저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만큼 자리매김이 있었구나, 잘 못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그런 이제 내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평생 제가 잊지 못할 중요한 사람 하나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퇴직을 양주시에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주시는 울보들이군요. 네, 이문열 출마해야 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저 박종성 후보 사적생의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양주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겠습니다. 절대 시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마해야 됩니다. 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 비록 선거구는 달라도 더불어 함께 더 크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 후보들이 갖고 있는 비전도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 기반적인 후보도 있을 수 있도록 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토론회 끝나면서 제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후보 연호를 하지 말라 그랬지 고성국이 연호는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고성국이 연호를 안 했어요. 아니 제가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기억 그러면 의례적으로 박사님 만난 거 한 명 정도는 얘기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서 제가 고성국이 헛살았구나. 네, 이것으로 경기 북부지역 합동 토론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